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에서 또 오늘 역사적인 날을 맞이하여 우리 역전의 용사들과 함께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대한민국의 용사들입니다. 기쁘시죠? 네,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 오늘 모신 특별한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말씀을 못하시고 왜 그러시죠? 고개를 못 드세요. 네, 고개를 못 드시네요. 식은땀 납니다. 뭔가 부끄러운 일이 있으신가 봅니다. 이따가 왜 그런지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이 순으로 여쭤볼까요? 김갑수 평론가님. 맞아요. 네, 근데 진짜 예술인 같으세요. 이게 이 스타일이나 아주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호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박진영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얼마나 기뻐하는지 한번 채팅 창에 좀 올려주십시오. 자두네님이 김갑수 씨 축하해요. 왜? 내가 축하받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 화면 구성 괜찮은데요? 야, 내가 가운데야? 너무 예쁘다. 어쨌든 축하 접수. 축하 접수요. 너무 좋죠? GW 베이직 X님, 내란 스트레스 풀리는 날. 양우성님은 키세스 용사들. 진짜 키세스단이 최고였습니다. 문춘웅님도 막 이렇게 좋다고 웃으시고요. KA 마이님, 누님 아름다워요. 역시 이런 게 또 들어오네요. 네. 근데 스튜어트 CHDIOI님이 나보고 아주매 화이팅 이러시는데 참 듣는 아주머니 기분 안 좋지만 좋습니다. 네. 어쨌든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다들 기뻐하셨고요. 사실 이제 기쁘다기보다는 서글프다, 웃프다.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부승찬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이런 일을 또 겪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정말요, 정말. 그래서 생각해보니 황당하네요. 그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서 조금 이게 이 마인드를 좀 바꾸려고 했는데 음악과 인문학이라는 걸 찾아봤어요. 젊었을 때 진행했던 게 뜨는 겁니다. 진행하신 적 있잖아요. 예전에 늘 음악 프로를 했으니까 뭐 치면 뭐 많이 나오겠죠. 그거 음악과 인문학을 쳤더니 가장 먼저 올라오더라고요. 그걸로만 한 20여 년 살았으니까.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드디어 불만의 밤이 지나갔다. 드디어 잠 실컷 잔다 오늘부터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하루하루 지냈던 기간이 또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맞습니다. 너무나 속상했어요. 네. 김민생님이 야 대통령이 감옥 가는데 왜 이렇게 신이 나나 좀 자중해라 이러시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법 취지를 그렇게 부르짖던 대통령이 법을 그렇게 무시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습게 보던 그 모습이 사실 너무 싫었어요 저는. 근데 결국은 또 이렇게 그냥 허무하게 사실은 또 경호차를 타고 공수처로 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하려고 이분이 이렇게까지 힘들게 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네, 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서도 인정하기 싫고요. 고위공직자로서도 인정하기 싫고요. 중요한 뭐 검사로서도 인정하기 싫습니다. 제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 있었던 뭐 주요 지도자 중에 3대 악행 마왕 연상군, 네. 윤석열, 네. 홍해. 저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네네. 왜요? 일단 뭐 모든 뭐 과거의 임금이든 대통령이든 잘하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죠. 하다못해 저기 선조도 잘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애초에 저는 잘하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없었다. 그냥 권력을 뺏어서 향유하는 것이 목표였던 사람. 즉 어떤 권력이든지 간에 한반도에 존재했던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백성을 위한다는 명분과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애초에 그런 목표조차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역사상 최악의 사람 중에 하나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다시는 이런 사람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네. 친일파 청사는 못했지만 친윤 부역자 청사는 반드시 하자. 아, 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정말 이 말은 꼭 제가 새겨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그쪽 분들이 우리는 많이 아는 얘기니까. 오늘 하루 동안 이제 여러 경로로 유튜브도 있고 이제 사람들 반응인데 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희 정치를 얼마나 뭐 잘못했는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네.
한 인간의 찌질함. 마지막 잡혀가는 데까지도 1분 1초라도 늦추려고 2시간에 그 찌질함에 대한 얘기들이 무척 많이 나와요. 심하게 생각하면 한 인간이 아니라 한 생물의 찌질함으로 정말 이렇게까지 사람이 취해야 되나. 근데 사실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이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불행한 그럼요. 이제 인생 말년을 시작하게 될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누가 저 사람으로 하여금 저렇게 정치라고 하는 세계에 저렇게 겁없이 뛰어들게 만들었을까. 사실 정치가 개나 소나 사실 이명박, 박근혜 다 대통령 하는 걸 봐서 그런지 정말 깜냥 안 되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뭐 최소한 부의원님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이 정도가 사실은. 최소면 아무도 못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최대한이라고 할게요. 근데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우리 박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치를 잘하겠다라고 하려면 잘하고 싶은 목표가 있고 뭔가 자기 준거가 있어서 뭐가 비교를 통해서 반성하고 뭐 그런 것이 필요한데 이 사람은 뭐가 잘하는지도 모르고 누구를 상대로 정치를 해야 되는지도 기본적으로 안 된 사람이야. 우리는 항상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난 극복이 취미이기도 하지만 또 취미가 하나 더 있어요. 반성하면 악인도 품어주는 게 대한민국 맞아. 사람들이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기회가 있었어. 지금 2시간 동안 검사들 자기 후배라고 2시간 동안 정신교육을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쪽짜리 진술 앞에서 진술서 앞에서 질문지 앞에서 말은 안 하고 호통만 계속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체포 응하기 직전에 영상 메시지를 했잖아요. 저는 야 영상 메시지를 했다고 그래서 진짜 일말 혹시라도 우리가 또 뭐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말했으면 어떡하지 하고 봤어요. 네네. 근데 여전히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간은 지난 그 대선 때 그 기분, 그 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어퍼컷.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네, 그래서 첫 인사가 자기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셨던 국민 여러분이. 자 들어볼까요? 원본으로? 야.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야, 그러니까는 자기 빼고는 다 불법이군요. 수사기관도 불법이고 법원도 불법이고 경비대도 불법이고 뭐 다 불법이고 내가 너무 법치주의를 사랑하는 대통령이라 할 수 없이 내가 니네들 때문에 나가준다. 니네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 걸 니네가 봐라. 난 너네들 때문에 진짜 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이 자긍심을 가지고 나가는 거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고 이렇게 엉터리같이 이게 불법이 횡행하는 이상을 내가 안타깝게 생각한다. 요즘은 이거네요. 근데 그 지난번 2차례 정도 이제 성명 발표했고 이번이 이제 3번째 영상 메시지인데 사실 지난번도 그랬지만 저거 그대로 틀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요? 워낙 일방적 주장이고 사실도 아닌데. 내란죄 선전선동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보면은 MBC가 방송 진행을 되게 깔끔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 끝나자마자 아예 그 스튜디오의 기자가 3가지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다 이렇게 팩트 체킹을 현장에서 바로 하고 자막도 실시간인데 궤변이라고 평가를 해주잖아요. 자기 언론의 최소한 자세인데 여전히 다른 매체들 보면 정신 못 차리고. 아니 근데 저걸 보여줘도 상관이 없는 게 웬만한 사람도 알 거예요. 일단 국민 여러분 그동안 저를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에게 국민이란 누구냐? 태극기 부대예요. 그렇죠. 원래 대통령의 국민이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 못지않게 반대하는 사람까지 품는 그렇죠. 그런 이제 그 원대한 언어 세계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저기서 형사 사건 당하면 나같이 불이익 당하지 말아세요. 저게 역사 속의 한 장면인데. 그러니까 저게 너무너무 저 언어의 놀랐어요. 조회함, 그 사고의 협소함. 그러니까 시대적 언어가 나와야 되는데 단 한 줄의 한 마디도 그런 게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아 저는 이제 그 자필 편지 있잖아요. 만년필을 썼다. 와 정말 긴데 막 역겨워서요 토 나올 뻔했는데요. 야 이거는 진짜 이 그 계엄에 대한 정당성, 자기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꿨고 이런 것들로 이제 연일하고 그다음에 계엄은 딱 두 가지다. 네. 국회의 독재, 그다음 부정선거. 딱 이것 때문에 무너진 법치, 자유민주주의 이걸 되찾기 위해서 계엄을 내가 헌법에 규정한 계엄을 냈는데 그게 왜 잘못이냐 이거. 이렇게 난 저 자필 보고 장담하는데 와 이게 너무 길어요. 저 사람 그 사법고시 볼 때 뭐 좀 써본 거 이래 처음일 거야. 근데 이제 뭐 앉아서 진지하게 뭐 써본 본인이 썼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저게 한간에는 이제 조국 장관이 옥중 서신을 요새 계속 날리고 계시잖아요. 그거 보면 되게 감동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부러웠던 거야. 윤석열은. 그래서 벌써부터 아직 자기 사업도 안 갔는데 설마. 벌써부터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저게 보면은 거의 지운 흔적이 없잖아요. 저거 누가 써준 거를 아니, 제가 그 봤을 때 보고 옮겼었구나. 아, 대필했다. 예, 이게 뭐 망설이는 것도 없고 네네. 전혀 없고 이게 보면 저기 뭐 지우는 것도 있긴 한데 이 글이 윤석열에서 나오는 그냥 영상 메시지나 지난번에 그 지지자들한테 편지 쓴 거 있잖아요. 뭐 유튜브를 보고 뭐 추운 날 뭐 하는 거 그런 것들 보면 이 편지는 이거 누가 써준 거다. 근데 그렇게 뻔뻔한 생각을 글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 말고 또 있단 말이에요? 윤석열 씨 말고? 연설비서관이 사표 내고 지금 저 변호사 캠프에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저게 이제 변론의 하나의 네, 일환이라고 한다면 그 친구가 썼을 가능성이 많죠. 아주 구체적으로 썼어요. 왜냐면 야. 팩트가 있어야 되거든. 진짜 황당하구나. 누구 보조자가 열심히 도운 흔적은 있는 게 전날 영상 메시지도 머리하고 나왔잖아요. 메이크업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잡혀간다 하더라도 자기를 지켜줄 사람들에게 어떻게 어필해야 되는지에 대한 나름의 준비가 열심히 있었던 거죠. 저는 윤석열이 체포되면서 우연찮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육성회고록을 보면서 네. 이제 교도소로 갈 때 이 서른 전 의원한테 책들을 체크를 해서 이 책들을 챙겨달라고. 챙겨달라고 네. 내가 알아서 이 책을 보내달라. 네. 네. 그리고 이제 석방되고 나와서도 뭐냐면 막 시간에 쫓기고 이럴 때는 교도소에 가고 싶다. 책을 읽어야니까. 네, 책을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표현을 보는데 과연 윤석열은 저기 들어가서 뭘 할까? 저분은 원래 나와 있어도 책 안 읽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뭘 할까요? 유튜브 보겠죠. 유튜브 못 못 봐요 저 보잖아요. 안에서. 그럼 할 게 없네. 옛날에 뭐 선배들 보면은 그 감옥 안에서도 요구르트 가지고 당금주 해먹고 맞아요. 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막걸리도 만들어 먹고. 밥풀로 만들어 밥풀로 먹었다. 조각상도 예, 만들고. 뭐 그런 거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아니 근데 저는 그런데. 술은 제공될 거로 보여져요. 술좀 근데 주지 뭐. 예, 그냥 만취가 안 되게끔 술을 제공한다고요? 구치소에서?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윤석열 맞. 왜 이러세요 다들? 연어회에다가 여러분! 12.3 비상기업 사태가 발생한 지 근데 일단 43일 좀 만에. 문장이 네. 평소에 윤석열 말투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윤석열 말투는 주저리주저리해서 복문이거든. 네. 근데 제가 보니까 긴 게 한 3줄까지 가고 마침표가 끊기는 거 보니까 윤석열이 초안을 쓴 건 아니다. 뭐 이런 느낌도 들고요. 어쨌든 일단 윤석열 얼굴을 보니까 그 히틀러가 생각나요. 히틀러가 기고만장하다가 베를린 침공 당하면서 벙커에 들어가고부터 10년은 늙어버렸대. 딱 그 느낌이 드네요. 그렇군요.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에 헌정사상 초유의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부끄러운 일이 결국 벌어졌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가 된 것인데요. 체포영장이에요. 신병을 어디에 인치할까 써 있어요. 서울구치소라고. 서울구치소라고. 그래서 지금 그 윤석열 씨가 진술을
안 하고 거부하고 있고 영상 녹화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식사는 제공이 되는데 식사하고 나면 아마 할 일이 없으면 일찍 그냥 구치소로 보낼 것 같아요. 본인이 그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을 글을 보냈는데 아니 거기 가면 조국하고 송영길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안 그래도 깜빵 동기에서 이런 얘기 한다는데 송영길 대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송 대표는 막 송영길 대표는 진짜 그 돈봉투 그 부시럭 이정근 씨 위법한 증거 가지고서 그렇게 사람을 괴롭혔는데 결국 그다 무죄 나오고. 그렇죠. 다른 별건으로 지금 가 네, 있어요. 지금 별건 해가지고 검찰에 그렇게. 그래서 제가 아까 낮에 어디서 제안한 건데 서울구치소에 저녁 때는 그 세 사람에게 방 하나 이렇게 내줘서 같이 만나게 해라. 아, 왜 그래? 인생을 얘기하고 추억을 얘기하라고 그냥 기회를 줘라. 근데 나머지 진짜. 두 분한테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 그래요. 아니지. 너무 속상해요. 아니지. 아니에요? 내가 조국이고 송영길인데 윤이 들어와갖고 한 방에 있어봐. 쳐다보는데 근데 고통스럽겠어. 이게 사이코패스랑 같이 있는 정말 거는 할 말 많지. 실제로 저는 이제 묵비권 행사하겠다고 이미 예고를 했으니까 도시락이 배부가 되는데 네. 내일 했어요. 저거 다 먹고 더 달라고 그런다. 근데 한겨레에서 제목을 네. 정말 섹시하게 뽑았어요. 입은 다 물었는데 도시락은 비웠다. 뭐야, 밥을 먹었어. 입을 보통 벌려서. 사람이면 지금 네. 자 일반 국민들한테는 미안하다는 얘기도 안 했지만 자기 지지자들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들어갔으면 그 사람들 얼마나 고생시켰어요. 그러면 밥이 넘어가면 안 되지 정상이면. 근데 그거를 깨끗하게 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이거는 뭐 밥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침에 자기 또 지지자들 왔는데 거기다 배고프지? 그럼 샌드위치를 딱 또 차려가지고 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와중에 샌드위치 놀아 먹으면서 그 생각 자체가 너무나 저열한 거죠. 자, 윤 대통령 오늘 체포되기 전에 무슨 일 했는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 한 22명 정도 찾았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응접실에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본인의 개 반려견 토리를 보고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반려견 토리와 약 10분간 시간을 보냈고요. 샌드위치를 만들었답니다. 샌드위치를 10개를 만들었고 그 모습을 보면서 다들 울었다고 합니다. 미치겠다. 진짜 너무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네, 샌드위치 10개 만들었다. 토리를 만났다. 그리고 이런 인사를 했답니다. 국민의힘을 지켜달라. 정권 재창출해달라. 그런데 이번 저녁 메뉴가 무엇인지 또 외신이 나왔습니다. 콩나물국과 불고기, 배추김치로 구성된 오늘 저녁 식사의 가격은 약 1달러 수준이다. 근데 또 뭐 다른 매체에서는 된장찌개가 저녁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지금 저녁은 10달러 아니에요? 그 정도면? 아니 이제 좀 싸게 하니까. 면세로 하니까. 예. 근데 참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게 외신에도 이렇게 전해지고 진짜 속상한. 아니 우리 아이가 미국에 있는데 이번에 이제 와서 얘기를 해주는데 얘가 이제 기숙사에 있거든요. 그럼 기숙사 어딘가에 이제 굉장히 많은 TV가 있고 뉴스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탄핵 이후로 그냥 언제 어디서나 한국 뉴스가 나온대. 단신도 없대. 그냥 계속 보여주고. 너무 부끄럽겠다. 미안하겠다. 속상하겠다. 그럼 너무 물어보니까.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이 계속 한국 정세를 물어보대. 만나는 모든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뉴스가 이렇게 전 세계에 크게 된 게 6.25 전쟁 이래 처음인 것 같은 거야. 근데 저는 크게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누구에게? 우리 뭐 국격과 대한민국에. 왜냐하면 지금 보면 미국 같은 경우 댓글이 너무나 부럽다는 거예요. 부러워요 우리나라가. 네네, 민주주의 회복 능력 그리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우리는 윤석열이 정리가 되지만 미국인의 상당수 입장에서 봤을 때 윤석열이 시작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합중국의 대법원이 배워야 된다. 뭐 이런 댓글들이 엄청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자, 어쨌든 아니, 뭐 그래도 거기는 이제 또 짧잖아요. 이제 2년 지나면 또 레인덕 오면 이제 금방 지나가니까. 미국은. 어쨌든 이만큼 맛이 가진 않았잖아요. 또. 윤석열 씨가 쓴 자필 편지의 내용은 요지는 그겁니다.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 나는 잘했다. 참 안타깝습니다. 탑캣님께서 또 저에게 희망을 주시는군요. 히히히 노영이 스픽스의 아이유다.
이게 뭔지 모르시죠, 여러분들? 나만 아는 얘기. 어쨌든 왜 그러냐면 이지은 총경하고 제가 같이 어떤 방송에 나갔는데 이지은 씨가 총경 예쁘잖아요. 네. 이름도 이지은 아이유잖아요. 아이유죠. 그러니까 그 진행자가 이지은 씨를 소개하면서 아이유라고 그러고 저보고 히히히 노영이 이런 거예요. 어이없게. 내가 봤어. 진짜 얼굴 보는구나 네가. 박시영 아니었나? 아니야. 레브일스의 최욱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탑캔이 나를 위로해 주느라고 노영이 히히 픽스의 아이유다. 고마워요. 내가 이런 맛에 살아. 자, 어쨌든 중요한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 어쨌든 윤석열 씨 드디어 체포가 됐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불면증은 이제 조금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48시간 동안 체포할 수 있고요. 48시간 동안에 아마 유의미한 진술을 얻어내지 못하면 내일 정도에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공수처에서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10일 그리고 또 1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는데 원래 예정된 바로는 공수처에서 10일 정도 구금해서 조사를 해보고 정 안 되면 어차피 이제 그 검찰에서 결국에는 기소를 해야 되니까 검찰로 넘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나올지 한번 좀 보는데요. 공수처에서는 200종 넘는 질문지를 사실은 그동안 미리 만들어 놨었었고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검찰에서도 지금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어차피 검찰로 올 것이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치권 특히 이재명 대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고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네, 안타깝다. 그렇죠. 오늘 사실 뭐 그 말 말고 더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국격을 이런 식으로 훼손시키고 사실 우리 여기 있는 사람 다 포함해가지고 모두들 어쨌든 윤석열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는 잘 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다 잘 하기를 바랬죠. 잘하기를 바라죠. 네. 뭐 보수의 대통령이든 이른바 뭐 민주당 계열의 대통령이든 어쨌든 뭐 잘하는 것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거고요. 사실 상대편이 못해서 우리가 집권하는 것보다 상대편도 잘하는데 우리가 더 잘해서 집권해야지만이 맞습니다. 서로가 같이 한 국가의 공동체로서 발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에게 확인된 사람을 하여튼 어떤 투표건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경우는 이제 후보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사람이 무지하고 생각이 짧고 아무렇게나 살았구나는 확인이 됐지만 그가 정치를 잘할지 못할지에 대해서 대통령역으로서 전혀 미지수였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 머리 나쁘고 이상한 사람도 굉장히 선정을 펼친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맞아요. 주위 사람들에게 신뢰를 갖고 이렇게 잘하면. 그 저도 그때 절대 안 된다고 이제 장담하고 다니다가 이제 뚝 돼버렸네. 그래서 6개월 동안은 절대 논평 안 할 거야 그랬거든요. 이건 웬걸 그냥 당장 몇 달 만에 이제 비판적으로 돌아서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불가사의한 게 말이에요. 저 사람은 대통령으로서 잘한다는 게 어떤 건지를 아예 몰랐던 건가? 그렇죠. 그렇잖아요. 모든 게 어그러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AKY님께서 우리들 힘내라고 슈퍼챗 19.99달러. 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고마워요,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이 16분이나 되시는데요. 우리 역전의 용사들 보고 계신 분들 우리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고 계신 분들 구독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고 우리 패널들도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사람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 매우 화가 나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이재명 대표에게 속 시원하냐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중인데요. 자, 어떻게 도대체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사를 위한 체포를 위한 체포인지 지난 2주간 온 나라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게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2025년 대명천지에서 벌어졌습니다. 국민 보기 부끄럽습니다. 국격이 무너졌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제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영장을 집행했다. 사법부가 이런 불법 영장 집행에 가담했다. 야당이 공수처와 국수본을 겁박했다. 역사가 반드시 기록할 것입니다. 근데 부승찬 의원님,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제명해야 된다는 청원도 벌써 5만 명이 넘어섰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렇게 발표하는 내용을 보더라도 지금 사실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원내대표가 할 만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서요. 지금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 국가를 이해하거나 뭐 국민을 이해한다기보다도 개인 더 나아가서는 뭐 조금 더 나가면 이제 국민의힘 당을 이해한 거라고 보여져요. 거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 저는 명태균 게이트가 있는 거고요. 이제 김건희 특검으로 이제 또 넘어가는 순간 국민의힘의 어떤 대다수 의원들이 유력 정치인들이 전부 이제 끌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이 송영길 대표께서도 정말 억울하게 저렇게 끌려 나오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여기는 명확한 증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수사 보고서가 또 이제 공개가 돼서 뉴스타파를 통해서 또 공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연루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현직 의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 체포를 막고 그다음에 이제 탄핵 인용 자체를 최대한 끌고 헌재를 부정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들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체포되고 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수그릴 줄 알았어요. 근데 뭐냐면 여론이 또 뒷받침해 주잖아요. 국민의 최근 1년에 뭐 갤럽부터 시작해서 리얼미터 이런 것들이 받쳐주니까 이제는 박근혜 때의 분열과 그다음에 국민들의 신뢰 추락이 오히려 이번에는 계엄 전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네거티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정권이 교체되면 반드시 이건 저는 정당 해산 청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정부가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정부가 위원정당 해산 청구는. 우리 의원님은 이제 국민의힘이 여론조사를 보면 전략적으로 이제 저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좀 더 근본적으로 국민의힘 구성원 자체가 덜 된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이재명 대표하고 저하고 이제 고향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옛날 이제 TK 정서라는 게 있어요. 요즘은 이게 이제 보수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되는데 원래 TK 정서라는 게 염치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염치가 있느냐 없느냐, 경우가 바르냐, 경우가 없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이재명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안타깝다. 이야기 뭐 본인은 잘못한 게 없어. 그러나 국정의 중요한 한 축인 야당 대표의 이 상황 자체가 안타깝다.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 이것부터 깔고 가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예의인 거예요.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 하는 이야기는 자기들이 그런 대통령을 배출한 거예요.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미안하다. 나도 책임감을 느낀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야당을 비판하도록 비판해야 돼요. 저는 어느 순간에 이 국민의힘이 보수도 아니고 기회주의적이고 이익추기 집단이고 예의도 없고 경우도 없고 염치도 없는 사람들로 완전 타락해버렸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살만해님께서 권성동 의원은 강원랜드 사건 때 윤석열 대통령이 좀 봐준 거 아닙니까? 이런 그렇죠. 채용 비리 문제. 좀 했었었어요. 뭐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할 말은 있는데요. 아니 근데 지금 얘기하신 거에 매우 동의하는 게 함량 부족이라는 게 심각한데 왜 함량 부족인지를 따져보면 돼요. 되는 지역에서 늘 되던 사람들 그 지역이니까 평범한 사람들 자기 유권자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들과 교류하고 살피고 그들의 일부가 돼보는 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지배자적인 태도를 취하면 오히려 더 넙죽 따라오는 사람들 속에서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남 지역, 강원도의 일부, 그다음에 강남 요 바운더리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치적 행태가 다 저렇다고. 그러니까 자꾸만 저들은 이제 주로 위축돼 가는 거죠. 글쎄 뭐 지역 얘기를 그렇게 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꾸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면 본인들이 민폐를 끼치는 겁니다. 좀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결국은 프레임 전쟁을 어떤 프레임을 만들고 그 프레임이 여론에 반영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의 예측,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탄핵 인용이라는 예측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프레임에서 민주당이나 지금 이게 진보 진영에 있는 탄핵
불법에 찬성하는 이런 사람들은 불법을 자행하는 세력이고 여기에 맞서야 된다라는 프레임을 내걸었고 네. 이게 먹히다 보니까 이게 대선까지 끌고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런 스탠스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스탠스를 네, 놓을 수가 없고 그러네요. 정치라는 건 다시 정권을 재창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권을 재창출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이런 프레임이 오히려 먹힌다는 거예요. 반성의 프레임보다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더 강하게 밀고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공수처장, 국가수사본부장도 고발 조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불법을 자행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의를 실현하는 거는 우리다. 그래서 뭐 구구를 중심으로 해서 보수를 결집해서 다음 이제 앞으로 다가올 대선을 대비하는 게 아닌가. 아니면 박근혜 모델로 가야 되는데 박근혜 탄핵 이후의 모델로 가야 되는데 그때 다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배팅을 하게 된다면 이게 오히려 낫다. 맞습니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임철현님께서 와 10만 원이나 좀 보기 드문 일인데요. 놔주시면서 부승찬 의원님 오시니까 확실히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니, 오늘 진짜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저요? 아유. 죽을 죄를 졌는데도 그렇죠. 이렇게 반대할 줄 저한테 잘못하신 게 많은데 오랜 출장 중에 스페이스를 계속 챙겨보시다가 드디어 잡혀가는 모습을 봅니다. 관공서에 납품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 임철현님께서 관공서에 납품 업무를 하시는 분이래요. 근데 이제 정부가 회복을 시작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지만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새벽의 칠흑이 지나가면 여명이 오듯 우리나라의 미래는 더 밝을 것을 믿습니다. 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전 이런 말만 들어도 막 희망이 솟아나고 대한민국이 너무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팍팍 솟아요. 많은 분들 지금 다 그렇게 느끼고 계시고 갑자기 막 따뜻해지는 봄이 온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듭니다. 뭔가 제가 좀 미쳤나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술 드시는 분이 많대요. 무료로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업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삼겹살도 드시고 잠도 못 자지. 술 먹는 것도 흔히 나이 먹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이 뭐 여기 다 전문가들이시지만은 경제 활력의 가장 중요한 게 심리적인 모멘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기로서 좀 삼아 봉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제 두 번째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다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씨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지금 남편이 결국은 체포가 되었고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게 뻔하고 그러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본인에게로 향하는 그런 수사기관의 칼날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다들 궁금해하거든요. 근데 체포가 된 다음에 윤석열 씨가 체포가 된 다음에 관저에서 또 계산책하는 여성의 모습이 포착이 돼. 화면 좀 보세요. 저 동그라미 빨간 색깔 안에 오른쪽 하단에 강아지 하얀색 강아지 한 마리가 보이죠? 저 강아지를 데리고 가는 여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보여요?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 마리였어요. 여러 마리였어요? 네. 아, 그러네요. 밑에 한 마리 있고. 밑에 또 있네. 여러 마리 있었어요. 아, 그러면 저 여러 마리를 끌고 가는 저분은 누군가요? 아니 저는 김건희라고 봐요. 왜 그리고, 그러냐면 네네. 머리 좀 긴 이게 여성인가요? 반려동물들은 기본적으로 주인이 아니면요 산책하기가 어려워요. 아니 그리고 저거 산책 아니에요. 뭐요? 배변이에요, 배변. 저 경황에 그 개 키워보는 사람도 아는데 제가 낮에 그 말했다가 욕을 막 먹었는데 개는 욕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 경황에도 어떻게 개 산책을 하냐 그러는데 여유 있는 산책이 아니고 네. 똥오줌을 놓아야만 되거든. 근데 요즘은 다 훈련을 시켜서 실외 배변만 해요 보통. 저 그 장면이라고 봐야 돼요. 아, 우리 개는 똥오줌 못 가려갖고 특히 소팜이 있었다고 봤었는데 진짜 정말 나쁜 개네. 더구나 저 위치가 교육을 이제 시켜야죠. 파인그라스라고 해서 외부인은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이고 그리고 경호원이 그 장기자랑에서 노래는 하고 뭐 안마는 해줄 수 있지만 뭐 배변까지 시켜주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김건희 씨 아니 그리고 배변할 땐 주인이 데려 나가야 돼요. 아니 근데 저기 뭐야 그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평상시에도 개가 워낙 많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캣시터, 펫시터라고 그 직업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뒀을 것 같은데 저 부분은 기괴하게 아니 안마가 너무 하고 싶으면 안마사를 고용하면 될 텐데 외국 갈 때도 가서 그러니까 영광으로 하려 그랬다잖아요. 몸에 손대는 너무 이상하죠. 그러니까 펫시터를 안 쓰고 뭐 직접 한다면 하여튼 이상한데
저 경우는 그렇게 저걸 갖고 탓할 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냥 별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걔들 똥오줌 못 넣으면 미치는 거거든. 아니 그러면 그냥 바깥에 그냥 집 앞에 살짝 나와서 이렇게 꼭 돌아다녀야 돼요? 걸어야 돼요. 아, 산책을 뭐 걔 안 키워봤어요? 1시간 우리 정도 개 키운다니까요. 얼마나 무관심하면 매일 산책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일? 아니 개는 산책을 시키는데 우리 개는 바깥에서 그런 배변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안에서 마당에서 데리고 다닙니다. 정말. 아니, 저는 재현인데 사실 뭐 대부분 그렇겠지만 저도 윤석열 씨, 김건희 씨 이 부부에 대한 그 분노에서 정말 응징을 하고 싶은데 네. 그랬을 때 김건희 씨는 어떻게 하면 좋냐인데 저는 일단 윤석열 씨는 사형 선고만 내리고 이제 집행은 하지 않는 상태로 그냥 쭉 갔으면 좋겠다. 요즘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사형 선고는 하는데 네. 집행을 안 하죠. 그러니까 언도가 내린 채 집행 안 한 채로 그냥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그건 대통령의 명함을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사면시킨다니까요. 사면 저는 그래서 싫다고요. 그렇게 해서 감형되면 무기가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사면이 계속 시켜버려요. 보수 정권이 이제 사면법은 없앨 거니까. 몰라. 나중에 뭐 또 비슷한 여건이 나와서 다 어쩌면 모르지만 그 다음에 김건희 씨는 일단 좀 놔두자. 놔두라고요? 김건희 씨를 왜? 정권 바뀌면 그러니까 지금 서둘지 말고 이제 몇 달 안 남았잖아요. 정권 바뀌면 샅샅이 훑자.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23억에 집착하지 마시고 성장의 전 과정에 지금까 범법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공소시효 따지지 말고 샅샅이 뒤져내야 돼. 그중에 이제 범법적으로 다룰 거, 재산 환수 시킬 거, 그 일가 전체. 그 부인, 잠깐만 오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저분의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남편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재직 기간 동안에는 시효가 정지돼서 뭐 지금부터 이제 시효가 진행되니까 상관은 없을지 몰라도 김건희 씨는요 이미 시효가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가만히라고 놔두자는 게 내가 뭐 몇 년이 아니라 2달 내지 석 달 후에 처절하게 이제 이게 동정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안철수 의원이 했던 얘기예요. 안철수 의원이 했어요? 특검을 받자. 특검을 지금 받자. 그래야 그나마 산다. 정권이 교체되고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받는다. 네. 그러면 정말 가혹하게 당한다. 그 논리였거든요. 기다렸다가 이렇게 세게 하자. 그래서 너무 잔인하게 완전 응징을 해버리자 이 얘기예요. 김갑수 쌤 이야기를 저도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고 좀 사람을 제법 모았습니다. 저희 동조하는 사람들 모았는데 특별법 만들자. 특별법. 일제강점기 끝나고 친일 부역자 청산 특별법을 만드는데 우리 제대로 못했단 말이에요. 네. 윤석열 끝나고 윤석열, 김건희 국가 파탄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공소시효 없이 모든 것들을 다 한번 파헤쳐보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 내란 관련제, 비리 관련제, 그 다음에 뭐 또 비위 성장 과정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에서 몇천 명 전 나올 거라고 봐요. 저는 일단 지금 빨리 필요한 조치는 출국금지라고 보는데요. 남편은 이미 출국금지가 됐지만 이 사람은 지금 출국금지 안 돼 있거든요. 출국금지가 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출국금지를 일단 빨리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전 세계에 김건희 얼굴 다 알지 않을까요? 아니 알든 모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지. 일단은 친병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니까 출국금지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많은 여러 가지 그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은 수사를 어쨌든 미리미리 다 해놔야지 특검을 뭐 하든지 말든지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 최상목 씨가 또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고.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대통령 선거가 또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데 물론 빨리 되긴 하겠지만 저는 뭐 김건희 씨는 특검법 당장 안 되더라도 윤석열 탄핵 인용되는 순간에 검찰에서 하이에나처럼 물어뜯을 거라고 봐요. 그래요. 그럴 것 일단 같아요. 오늘 그래도 의미 있는 확인은 김건희 씨가 아직 도망 안 갔다. 는 사실을 확인한 거고. 의미 있는 확인은. 네. 실제로 인터넷에서는 뭐 내일 뭐 미국 애틀란타로 가는 뭐 항공편에 그래요? 뭐 김건희 뭐 티켓팅이 돼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돌고 있어서 오늘 안 갔으면은 아마 내일도 안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한겨레가 제목을 되게 재밌게 뽑았어요. 권영진 의원이 김건희를 만났는데 관저에 들어가서 대구에 네 얼굴 형편없더라 안 됐더라
얼굴이 형편없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화장을 안 했다 이런 거 아닐까? 네, 여하튼 뭐 김건희 동정 이제 여론을 좀 부추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하튼 아직도 안 도망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있어요. 일가들 재산 관련해 가지고 도피설은 그러니까 그 이미 계속 예전부터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네. 그건 아마 취재 한번 해볼 필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작이니 끝까지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될 것 같고 수사기관이 그 계속해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빨리 특검법이 발의가 된 거 이제 통과시키고,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 특검법 발의된 건 솔직히 저는 조금 너무 못마땅합니다. 공수처법도 되게 누더기가 돼가지고 이상하게 됐는데 그렇게 다 봐주고 다 양보한 특검법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또 딴소리하고 자기네 거를 또 통과시킨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게 일단 내란이라는 걸 빼야 되고요. 내란 선전선동 빼야 되고, 그다음에 외환 빼야 되고, 다 빼라는 그다음에 거예요. 인지수사 안 되고, 네. 그다음에 언론 브리핑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그래서 그냥 비상계엄 특검법.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목만 있어요. 제목만. 뭘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가? 뭘 과연 특검에서 뭘 하지? 그러면 그래서 민주당은 아마 어찌됐든 아직 발의가 안 됐기 때문에 발의되는 거를 보고 진짜 뭐 그 안에 모든 수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합의를 해서 통과시켜야만이 또 최상목은 또 거부권을 행사할 거기 때문에 지금 최상목 때문에도 부글부글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부승찬 의원이 아까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에 연장시키고 싶은데 그 권성동이나 저 사람들 발언 보면 박근혜 때와는 다르겠다는 결의가 보인다. 그건 뭐냐?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 반성하는 태도도 안 보이겠다. 남은 세력이라도 결집시키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확실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다고 민주당이 거기에 호락호락 가만히 있지는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긋지긋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개헌 과정은 익사이팅하니까 좀 정치 무관심자들도 이건 뭐야 뭐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쪽 편도 대보고 저쪽 편도 대보겠지만 극렬하게 국힘과 민주가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고 싸우잖아요. 그럼 상당수가 이제 정치 관심에서 이탈을 해버릴 때 나중에 보면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이탈에서 빠지는 일이 현저히 적습니다. 리버럴들이 주로 이탈해요. 리버럴들이. 염증을 느끼고. 그러니까 그 전략이라고. 와 선생님 혹시 제 방송 보시진 않으시죠? 제가 어젯밤에 그 이야기했는데. 아 그랬어요? 네. 아니 뭐 제 생각에 이제 여론조사하는 사람은 중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처럼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은 선호의 강도의 문제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진보층들은 핵심 지지층은 선호의 강도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진보 약지지층들은 선호의 강도가 굉장히 약하고 리버럴하고 또 냉소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보 중도들이 투표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경우가 굉장히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혐오를 만들어내면 안 되거든요. 네. 저도 좀 비슷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이게 이제 민주당이 요즘 메시지를 조금 이제 전략적으로 못 내는 측면이 있어. 예를 들자면 이렇게 내야 돼. 국민의힘이 제안했던 대법원장 추천 특검 우리가 받기로 했다. 이렇게 메시지 던져버려야 돼. 이걸 가지고 이제 도배를 하는 거야. 그 정도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또 하나 외환죄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이 제안했던 외환죄 우리 빼고 그대로 바로 가기로 했다. 네. 뭐 하나 수용한다면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해서 딱 결론을 지어서 끝을 맺어버려야 돼요. 저는 사실은 특검에 대해서 크게 기대 안 합니다. 대신 특검이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소와 공소유지, 기소가 검찰에서 하면 공소유지 부분만큼은 검찰에 맡겨놓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는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특검이 빨리 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김갑수 선생님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른바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짜증내고 막 뭐라고 합니까? 질려서라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게 특검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서 그 특검의 결과물이 엄청나게 방향도 달라지고 되게 달라져요. 여러 그래서 경험을 했죠. 근데 이번에 그 민주당에서 너무 양보를 많이 해가지고 특검을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하는 2명, 대법원장. 대법원장. 그 다음에 비토권도 없어지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조금 그들을 믿기가,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법원장의 성향을 조금 아는데 현실적으로 좀 저는 비토권 없앤 것들도 제가 그렇고.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이에요. 이 내란 특검으로서 윤석열의 내란은 형법상 유죄다. 요거 딱 결론 내리면은 외환 특검 또 따로 하면 되죠.
아, 그래서 내란죄만 이번에 그렇죠. 넣은 거예요? 김건희 특검법 또 따라하면 되죠. 선전선동죄 또 국정조사 하면 되죠. 근데 내란 특검에서 핵심은 네. 국힘이 아닐 것 같거든요. 이번엔 최상목일 것 같거든. 최상목이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살자고 국면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따른 정치력이 민주당에게 정말 크게 요구되는 게 아닐까? 오늘도 보면 이제 한덕수나 기재부 뭐 최상목이나 입장 변화가 미묘하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에요. 아니 한덕수는 미묘한 게 아니에요. 드라마틱하죠. 상당히 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죠. 아니야 한덕수는 이번에 중인으로 나와서 완전히 말을 바꿨잖아요. 그렇죠. 네, 계엄 잘못됐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하면서 잘못됐다가 문제가 아니라 기억을 못한대잖아요, 자기는. 아니 기억은 못하는데 아니 국무회의도 없었다. 아예 없었다. 아예 없었다고 해버리고 확실히 말해서 아예 탄핵으로 그냥 보내버려서 사실은. 그러니까 불법 계엄이라고 인증을 해준 네, 거예요. 인증을 해줘버렸어요. 맞아요. 저는 이제 두 분은 이제 현실 정치를 잘 이해하시니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조금 과감하게 우리 시청자들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저도 같이 생각해요. 지금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 보면은 상당히 승산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윤석열이 그 당 관계자들한테 한 말도 20대 30대 지지층 뭐 지금 뭐 분위기 좋고 뭐 희망이 보이고 뭐 꼭 좀 정권 재창출해달라 말이야 이러면서 정권 재창출해서 나 빨리 빼달라고 민원하고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근데 뭔가 보이는 거야. 네네네. 실제로 지금 보면은 여론조사가 우리가 뭐 조작됐다, 뭐 질문에 답이 있다, 뭐 이렇게 비판하고 있지만 실제로 모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쟤들이 윤석열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단 한 번도 사과하거나 잘못을 시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지금 잘못된 사법 체계에 의해서 희생양이야. 희생양. 그런 논리로 가서 끝까지 승복하지 않고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란 말이야. 이 추세 그대로 대선으로 갈 텐데 네. 지금 민주당은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이 민주 진보 진영의 국민들의 반에서 너무나 온도가 차가워. 그래서 오늘도 이재명 대표 뭐 안타깝다. 쟤들이 물어보잖아요. 니네 저 윤석열 체포되니까 시원하냐? 그럼 시원하다. 헌법이 작동하는 국민의 힘으로 우리가 꼬리시켰다. 시원하다. 이 얘기를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건 좀 너무 좀 아니 그 정도는 아니라고. 이해합니다. 이게 국민적 눈높이에서 국민들께서 이 헌법을 다시 보고시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민주당 함께 할 겁니다. 그건 좋은데 그 멘트는 좋은데. 시원하다.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고. 왜 그렇게 당당하게 못 받냐 이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요. 네. 이 항상 민주당이 이 패착이 뭐냐면 네. 국민의힘은 언론에서 치면 헤드라인에 대한 헤드라인만 해. 우리는 헤드라인은 중요하지 않아. 내용이 중요해. 그럼 이제 안 되는 거야. 행간에 뭐가 써 있어. 설득하려고 열심히 적어. 근데 국민들은 헤드라인 정치인데. 네, 헤드라인이지. 아까 부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그 프레임 정치라고. 네. 근데 이미 윤석열은 시원하게 자기 할 말 다 하고 들어갔어요. 실제로 핵심적인 건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 다음에 야당의 독재가 있었다. 의회 독재가. 그래서 나는 계엄을 때린 거지 내란을 한 건 아니다라며 계엄은 내란이 아니라고 하는 이미지를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갔어요. 성공적으로. 그리고 그거를 지금 국임당에서는 계속 우호적인 언론 환경을 이용해서 계속 여론전하고 있잖아요. 그게 먹힌다니까요. 지지층한테는. 아니 진짜 국민의힘은요 전략적으로 그냥 야마만 딱 치고 핵심. 야마. 아니 그러니까 속된 말로 야마만 딱 쳐놓고 그 다음에 우리 민주당은 너무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어야 되니까 구구절절 설명을 해. 네. 김민석 최고 같은 사람 메시지 관계라고 좋잖아요. 네. 아니 그니까 앞으로 타이거 조련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드릴게요. 네. 타이거 조련사님께서 슈퍼챗을 보내주셨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기자님 시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맞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박수 치지 마세요. 일부에서는 그래도 대표인데 그렇게까지 말하는 거는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상호 기자님 말이 민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기는 합니다. 저도 솔직히 살짝 그렇게 생각하나 또 조금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한번 어쨌든 한덕수 총리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입니까? 아닙니까? 물론 사법당국에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판단을 하리라 생각합니다만 저희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께서 대통령실에 당도를 해보니 대통령 집무실에 이미 우리 총리님과 김용현 국방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조태용 국정원장이 이미 와 있더라. 그리고 어떤 얘기를 나누고 있더라. 그게 사실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계엄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저로서는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그때 정확히 누구하고 있었는지를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네, 오늘 그 윤석열 씨 측 헌재 답변서가 뭔지 확인을 해보니까 포고령 있지 않습니까? 포고령은 옛날 거를 베껴 쓰다 보니 잘못 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의사들 돌아와라 그거는 뭐냐 그게 옛날 거를 베껴 썼다는 그 말하고 안 맞는다 좀 막 거짓말을 하면 제대로 해라. 도대체 입 벌고 하더니 언제까지 입 벌고냐 도대체 탄핵 심판까지 입 벌고 하냐 이랬거든요. 유리창 깬 것도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한덕수 씨는 이제는 국무회의도 없었다. 생각이 안 난다. 아주 난리가 났어요. 참 도대체가 이게 나란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께 정보를 하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밤은 전기 열선 위에 모포를 깔고 서울구치소에서 첫날 밤을 보낼 건데 머그샷은 안 찍는답니다. 네, 15분 거리에 있는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에 공수처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의왕구치소,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죠. 사실상 독방인 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일반 수용실하고는 좀 다르죠. 2017년 7월 법무부가 이 구인자를 위한 따로 입수 절차를 간소화해가 옛날에 사실 옷 다 벗기고 이렇게 좀 검사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 거 이제 안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 대기실 한 개에 있는 거기에서 오늘은 머무르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독방은 원래 아니어서 사실은 이날 영장 실질심사 같은 거 받는 사람 있으면 같이 씁니다.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은 혼자 사용하는 것으로 배려를 조금 해주는 것 같고요. 내부 구조는 수용실하고 거의 비슷하고 화장실도 있다라고 하고요. 대기실 바닥에는 전기 열선이 들어간 난방 패널이 설치되어 있고 구치소에서 모포를 제공을 해줘서 그거를 깔고 있고요.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24시간 감시를 하게 된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후 5시 50분에 오후 조사를 마쳤고요. 오후 7시까지 저녁 식사를 하고 조사를 받는데 오후 9시부터 조사를 더 받을지 말지를 이제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됐는데 받을지 말지를 결정을 하고 만약에 받는다 그러면 계속 하겠지만 뭐 조사를 응하지 않고 있으니까 안 하겠죠? 그러면 서울구치소로 지금쯤 아마 갔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진짜 그러다 보니까 전자 영상 장비를 통해 진행되는 정밀 신체 검사 받지 않고 지문 채취도 하지 않고 속옷을 착용한 채 맨눈으로 소지품 등을 확인하는 간이 신체 검사를 받고 옛날에는 수영복을 입었는데 이제는 체육복이나 사복을 입은 채 대기할 수 있게 됐답니다. 그래서 윤석열 씨는 오늘 사복을 입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을 텐데요. 그렇게 특혜가 많네요, 나름. 네, 특혜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어쨌든 지낼 것 같고요. 내일까지도 아마 안 되면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서 구속영장 청구하고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 술도 넣어주죠. 그 고음용 알코올 좀 들어가 있는 섞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마시면 목이 꽉 타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근데 뭐 재밌자고 하는 얘기니까 만약에 세상에 정의가 살아있어서 그대로 형이 집행되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영원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 운명을 생각한다면 정말 끔찍하네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뭐 별 생각을 다 하겠죠. 되게 후회를 많이 할 것 같아요. 내가 그날 좀만 참을 걸. 왜 내가 미쳤나 보다. 내가 왜 그랬을까? 다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후회하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나도 윤 씨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
아직 이제 현실감이 안 될 수는 있어요. 너무 이제 큰 충격적 상황에 놓이면 벙해갖고 며칠 동안 생각도 안 나는 수가 있긴 하죠. 아니 근데 지금 현재로서 아까 이제 자필 편지를 보니까 네. 딱 이게 머리에 팍 꽂히는 게 뭐냐면 이제야 자기가 대통령이었다라는 걸 알았대요. 대단하다. 이제야. 너무 일을 열심히 하고 진짜 황당하다. 그다음 주변에서 좀 쉬면서 일하고 대통령을 좀 권력도 즐기고 그런데 이제 뭐 국가 경제와 국민들만 생각하다 보니 그렇게 진짜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 이제 직무정지되고 나니까 아 이제야 내가 대통령이었구나 하는 거. 그 자필편 맞아요. 무슨 아니 그 말 나도 읽었는데 무슨 말이야 난 못 알아듣겠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면 최근에 와서 네. 앞에 술을 안 먹어서 정신 최근에 와서 차렸다고요? 정신 차려 보니까 내가 대통령이구나 이거 알았다 이런. 내가 뜻을. 근데 그 앞에 단서가 있어요. 좀 아이러니한 이야기지만 자기가 생각해도 웃긴 거야. 그렇지. 어머머머머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 아 대통령이었구나. 근데 그 전에는 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 왕인 줄 알았는데 아 이게 겪어보니까 아 나 탄핵도 되고 왕이면 탄핵 안 될 거야. 그렇죠. 네. 탄핵도 되고 그런 거 보니까 아 내가 옛날에 왕들도 잘못하면은 폐위도 되고 그랬지 않나요? 연산군 이런 사람들도 다 이렇게 끌어내려주고. 네, 그랬네요. 그 몇백 년마다 한 번씩 있는 일이니까 본인이 그 저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산군이나 궁예처럼 될 줄 몰랐던 거죠. 자기는 몰랐다. 그래도 윤석열 씨 어느 습관은 상대적으로 파악하기는 좀 어렵죠. 쉬워요. 뭐냐면 진지하게 의미를 판독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해명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난해가 있고 불해가 있거든요. 난해는 해독이 어려운 거죠. 불해는 해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언제나 어느 때나 둘러대는 거예요. 그냥 어느 때나 그때 그 순간 둘러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가 써줬다고 하더라도 옮겨 적으면서 나 열심히 일했다를 강조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자기가 열심히 일했다는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실체하고는 아무 관계 없이 지금 내가 뭐라고 둘러댈까를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옛날부터 무슨 메시지 낼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왔다. 난 열심히 너네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 난 밤잠도 자지 않고 정말 힘들게 일했는데 왜 날 몰라주냐. 항상 똑같은 레퍼토리 아닙니까? 근데 술 마시는 게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왜 우리나라는 이 모양 이 꼴이 됐냐고요. 지금 현재 자영업자들 정말 얼마나 우리 동네 가보면 다 불 꺼져 있어요. 이 상가들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윤석열 씨 상태는 경로일 것 같아요. 아직까지. 아직도 경로야? 네. 그러니까 이게 4단계가 있는데 네네. 이게 아직 받아들여야 되는데 못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일단 박근혜 씨 같은 경우 이 시점에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했던 멘트가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이제 성찰의 시간이 시작된 거야. 근데 오늘 그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그 메시지 있잖아요. 영상 메시지 봐도 너무나 자기는 당당하고 잘못된 데 맞서 싸우는 전사야. 여전히 지금 선거 유세할 때 그 뽕이 아직 안 빠진 상태인데 절대 못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일단 5단계에서 1단계가 분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분노 단계지. 그다음에 거부, 뭐 수용, 포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포기. 일도 뭐 이런 거 비슷하고 일단 도망가고. 그게 원래 암에 걸린 사람이 그걸 수용해서 죽기까지 심리의 5단계가 있어. 굉장히 유명한 거야. 그 여성 박사 누구의 5단계라고. 맞아요. 근데 이게 인생살에 굉장히 정확히 적용돼요. 도움이 되고 맞는 말이에요. 큰 재난을 맞이하면 맞아요. 한 인간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인데 5단계 다 외지도 못하겠네. 하여튼 처음엔 분노로 받아들여요. 하남 시민님 그리고 문진아님 또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로. 오늘 많은 분들께서 슈퍼챗으로 응원해 주셔서 사실 저희 방송은 슈퍼챗 거의 안 들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오늘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같이 기분을 함께 느끼고 싶은 거예요. 오늘 너무 기뻐서 우리 시청자나 우리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네. 그동안 너무너무 속상하고 마음 졸이고 자괴감 느꼈는데 이런 날은 그냥 아무 얘기나 해도 돼요 사실. 우리가 아무 얘기나 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체포되기 직전까지 이제 자진 출석 이게 이제 기사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순간순간 얼마나 이게 불안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이 고비고비를 넘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슈퍼챗도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부정, 분노, 타협, 절망, 수용. 그렇네요. 이렇다고 얘기를 좀 하시네요. 부정이 제 처음이다. 네, 부정, 아니야, 분노, 나는 그럴 리가 없어. 여기는 협상, 우울, 수용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지금 약간 해석하기, 번역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심리학 박사 수료인데도 좀 부끄럽습니다. 이게 뭐 심리학하고 뭐. 심리학 이론이에요. 아니 그거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가 심리학 이론이에요, 사실은. 주변에 그 환자들 없으면 모를 수도 있어요. 아니 사실 저도 좀 요즘 우울해서 우울증 약을 좀 먹었거든요. 저도 좀 알아야 되는데 제가 처음 본다니 너무 고맙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특징을 보면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진짜 그 말이 딱 맞네. 근데 많은 분들께서 정말 동감을 해주셨고요. 많은 분들께서 오늘 기뻐요. 오늘은 푹 잘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나 오늘 고기 먹고 왔어요. 여러분들도 많으시고요. 밖에 나가니까 식당에 사람들이 많던데요. 이런 얘기도 좀 해주셔서 야 좋다 이런 얘기도 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윤상희님께서 스픽스에서 파는 구속 떡구매 구속 떡구매는 뭐지? 구속 떡구매 완료했습니다. 이러셨고요. 이계영님께서는 울고 싶어요. 왜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카미카킴님은요 30시간째 깨어 있어도 웃음이 피식피식 납니다. 와 어제 밤부터 계속 깨어 있으셨나봐요. 네오1114님 생각해보니 오늘 출연진 제가 다 좋아하는 분들만 나오셨습니다. 아 정말 고맙습니다. 최고봉님 멧돼지구이 먹었어요.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한번 이 상황이 사실 슬프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렇게 자정 능력이 있고 치유 능력이 스스로에게 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다 느끼는 하루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지 누구의 정의가 실천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결국에는 다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방향이 만약에 틀린 것이라고 한다면 곧 밝혀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사람들이 혹은 많은 사람들이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러면 그리고 점점 그 숫자가 늘어난다 그러면 그게 진리일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걸 저는 꼭 느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항상 그런 식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요 정치인들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훨씬 더 훌륭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 패널들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훨씬 더 훌륭하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종달하고 말을 잘해요? 네. 다 말이 되게 그렇게 종달종달. 변호사 같은 거 하시면 잘하실 거예요. 박개미아님이 10,000원을 보내주시면서 이상호 기자님께 꼭 5,000원을 드리십시오. 참네요. 여러분, 꼭 주세요. 10,000원을 보내주시면 6,000원을 스픽스로 보내주고요. 거기서 1,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고 5,000원 남아요. 알았어요. 보내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그거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 오늘 그 경찰관들 지금 평화롭게 끝나서 너무 다행인데 맞아요. 청바지를 각오하고 방탄복 입고 들어가는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나는 정말 그분들 뒷모습 보는데 막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저게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다. 그렇죠. 우리 공권력이다. 시민의 파워다. 근데 그분들 정말 한 분 한 분이 범죄도시 마동석 같은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오늘 영화보다 더 멋진 영웅들이 있었던 오늘 속보에 계속 뜨더라고요. 마동석 얘기가. 자, 저는 그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안전하게 이 일이 맞춰져서 제 친구 경호처에 있는 친구가 안전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저도 그 현장에 나가 있는 저의 취재원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분들이 잘 됐다, 잘 끝났다 이렇게 얘기해서 너무 고마웠고 특히 경호처에 계신 분들이 그 정말 중간에 있는 그 간부들 몇 명 빼놓고는 다 활짝활짝 문을 열어줬잖아요. 그분들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동안에 난 너무 고마웠었어요. 정말로. 많은 분들 다 똑같이 생각하셨을 것 같고 다 우리의 아들, 딸들이고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의 친구고 동생이고 오빠고 그렇습니다. 부모님이고 정말 대한민국 여러분들 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앞으로는 좋은 일만 또 정의가 실현되는 일만 분명히 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터넷 신규 가입 여러분들 꼭 이거 해주십시오. 최대 48만 원이고요.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무려 총 108만 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정이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저희 집에서 2개나 신청했다는 거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비교는 저에게 좀 광고 문의 좀 해주십시오. 자,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무려 55인치 삼성 TV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1670-2571, 1670-257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십시오. 상담하실 때 저희 스펙스 또는 역진의 용사들 유튜브 채널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가입하실 때 현금 비밀 혜택과 함께 할수록 더 큰 혜택 그리고 지인 추천하실 때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 원, 4천만 원이래. 4만 원 모바일 상품권 드리니까 여러분들 꼭
스펙스 역전의 용사들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이벤트로 혜택도 더 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열정자유님 고맙습니다. 열정자유님이 이상호 기자는 아니고요. 네, 그냥 5,000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세상님 고맙습니다. 네, 많은 분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안녕. 감사합니다.